이번에는 정류 현상과 그다음에 권선법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교재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류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정류자 편수, 그림과 같이 우리가 편수를 갖다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제 두 개의 정류자 편수를 갖게 되면은 더 파형이 더 정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파형이 지금 4개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정류자편이 있어 정류자편이 2개가 있던 경우에 비해서보다 훨씬 정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리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당 영역, 집중적으로 정류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의 영역에만 정류자편이 존재하게 돼서 좋은 상태, 큰 크기의 방향의 전류 값이 흐르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이제 정류자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정류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권선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지금 잠깐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쪽에 이 부분이 계좌 부분이 되는 거죠. 위쪽과 아래쪽에 N극, S극이 권선이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가 결과적으로 회전자가 되는 거고요. 회전자의 몸통에 이제 권선이 감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선의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권선이 감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감겨져 있는 모양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내용, 만약에 권선을 감는 때 이런 식으로 감게 되는 거죠. 오른쪽 브러쉬부터 이제 브러쉬로부터 내용이 권선으로 이제 슬롯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슬롯에서 들어간 내용들이 앞쪽으로 감겨져서 뒤쪽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옆에 정류자편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식으로 패턴을 고 권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견줄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선법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의 이제 모양과 2차원적으로 설명한 설계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계좌의 모양이 보이시죠? 계좌의 모양이 N극, S극이 있으면은 사실 이 모양이 이쪽에 N극, S극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2극기인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4극기입니다. 4극기는 한 패턴에 대해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쪽에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제 권선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권선이 되는데요. 설명했던 권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권선 이전에 브러쉬가 이제 양쪽,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 2개가 있죠. 브러쉬 밑에 설명이 된 것이고요. 이극기에서 이제 2개의 브러쉬가 있는데, 사극기에서는 역시 4개의 브러쉬가 존재를 해서 극당 매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선이 직접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정류자편에서 하나 시작을 해서 정류자편 쪽으로 들어가서 뒷단으로 연결돼서 나와서 옆에 정류자편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것이 들어가서 뒷단으로 들어가서 또 이쪽에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패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브러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브러쉬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한 것 같은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정류자편을 통해서 연결된 것이 옆에 코일 사이드로 가게 되고, 코일 사이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드 한 변이 되겠죠. 뒷단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반대편 앞단으로 나와서 앞단의 옆에 있는 정류자편으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 있는 호음들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편, 브러쉬, 다음에 극이 보통 여기 위에도 표시하지만은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또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서 연결돼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되겠죠? 움직이는 정류자, 그렇죠? 권선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정류자편들과 권선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아래쪽에 N극, S극은 이제 고정이 되고, N극, S극과 계좌, 그렇죠? 그 다음에 브러쉬 내용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의 상관관계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파권과 이제 중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파권과 중권에 대한 설명.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중권이 되는 건데요. 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전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전류가 들어와서 돌아가는 모터, 전동기의 경우겠죠. 전동기. 우리가 발전기의 경우에는 사실 건선으로부터 전기가 생겨서 이쪽부터 전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발전기의 경우. 동일한 모양이지만 이것이 발전기 또는 전동기, 이쪽에 다시 발전기는 전동기, 전기가 이제 발생돼서 나오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전류가 나갈 경우에는 이제 발전된 전압이 권선에 유기된 전압이 경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전기자를 통해서 정유자 편을 통해서 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거꾸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들어와 가지고 접촉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쪽들로 전류가 인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양쪽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권선의 감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설명했을 때 뭐 중권의 경우, 파권의 경우 없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감는 순서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는 진행이 감는 순서에 대한 얘기고요. 전류가 흐르는 얘기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전류가 만약에 이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브러쉬와 연결되어 있는 정유자편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분산되어 흐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권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권선을 통해서 각 전류들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은 권선이 감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흐른다. 이해할 때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선의 방향, 감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중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중권의 경우에는 전류가 이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들어오는 경우, 즉 전동기의 경우를 해서 한번 생각을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12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네 가지 경로로 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한번 따라서 가볼게요. 따라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죠. 12번이 오른쪽의 경우, 자, 선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이렇게 경로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파란 선이죠. 쭉 가서 보게 되면은 11번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즉 이쪽 11번, 12번 각각의 전위가 같으므로 두 개가 위상이 같으니까 전류가 폐회로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렇죠? 이건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1번, 12번 이제 빨간 선으로 한번 볼까요? 빨간 선의 요 선을 보기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요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요 빨간 선으로 들어간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한 바퀴 돌아서 반대 코일변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보면은 정유자편에 연결되어 있는 브러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돌고 다시 또 나와서 보면 여기는 로 연결돼서 I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회로 하나가 지금 일로 들어와서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요 까만색이에요. 그죠? 까만색 경로.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붙어버렸죠? 자, 까만색은 선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넘어가는 거는 11번 옆에 있는 거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절로 빠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들어온 값은 결국 요 두 개, 하나의 빨간색 선과 그 다음에 까만색 선으로 두 개로 나눠줘서 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쪽과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선이 하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 파란색 권선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여기도 그렇죠? 중권의 경우 이걸 중권이라고 그럽니다. 옆으로 그냥 빠져나가죠. 그래서 중권의 경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중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P의 국수마다 두 개의 권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수만큼의 중권에서는 국수만큼의 정유자편들이 만들어지고요. 극수만큼이니까 P가 주어졌다 그러면 사실 요 세트는 몇 개 세트가 있습니까? 2극기, 4극기로 되니까 이걸 이제 2로 나눠줘야죠. 결과적으로 극수만큼의 정렬 회로가 중권에서는 극수만큼의 병렬 회로수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은 파권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요. 파권의 경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선이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번, 11번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네 가닥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결된 선이 없어서 계속 돌게 되겠죠. 여기서 10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번이 결국 뭡니까? 11번에서 시작해서 10번으로 끝났어요. 동일한 전이죠. 페루프 동일한 전이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두 선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파란색과 아니 빨간색, 까만색 따라서 가볼까요? 빨간색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빨간색은 여기 쭉 가서 이쪽으로 11번 선으로 쭉 이렇게 오게 돼서 계속 안 만나고 한 번 또 돌아서 1번 선 연대를 불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로 갔네요. 빨간 선 하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고요. 이제 까만 선 볼까요? 까만 선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연결이 안 되니까 흐르게 되고요. 9번에 가서 11번 옆으로 쭉 가서 역시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8번, 8번으로 왔어요. 8번과 10번 사이에 경로가 하나 생긴 거죠. 즉, 두 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보통 이제 브러쉬를 두 개, 극수와 상관없이 팝콘선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권선이 하나, 다음은 파란색을 통해서 들어가는 권선이 하나,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팝콘에서 두 개의 병렬 해소수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자 병렬 해소수가 몇 개이냐 얘기가 나올 땐 중권은 극수개만큼, 그 다음에 팝권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팝권은 여러 권선 코일 변들이 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렬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전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발전기에는 높은 전압을 발전하는 거죠. 한자전압을 높은 전압을, 왜냐면 코일 사이드들이 다 직렬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권에 비해서 높은 전압을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전동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병렬 회수가 많으니까는 흐르는 전류 횟수가 중권의 경우에는 분담이 되겠죠. 그런 특성을 갖다가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류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류를 할 때 우리가 정류 곡선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류 곡선의 내용은 A, C, D 네 개의 지금 여기서 직선전류, 가전류, 부적전류, 정류, 정연전류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주어지고요. 여기서 C가 어떻습니까? C가 부적종류가 되네요. 있는지 C가 부적종류. 이 내용들은 사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기되는 전압, 이 R은 LDI/dt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DI/dt는 코일을 통해 발생하는 전류를 DI/dt에서 I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R은 우리가 유기전압,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은 정류자편을 통해 가지고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LDI/dt와 유기되는 전압의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같이 분담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때는 측정에 의해서 EIC를 갖다가 T2로 나눈 이 측정 값을 갖다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것이 이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측에 의해서 구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측에 의해서 구한 값은 우리가 정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LDI/dt는 실측에 의해서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불연속적인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다 정연전류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직선전류조차도 불연속적인 점이 존재합니다. 가전류, 부적전류는 정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연속적인 점에서 우리가 스파크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정류 특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연속적인 점에서는 섬락 현상, 즉 불꽃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직류기에 있어서는 불을 꺼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정류자와 정류자편 사이에 발생하는 불꽃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휘발성이 있는 공간에서 이걸 쓴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류 현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흘렀다 뒤로 흘렀다 접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